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중단원의 마무리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4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0페이지 피시고 자 이건 처음 배웠던 이제 힘의 합성과 분해를 벡터를 이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F1과 F2의 크기는 모두 10N으로 동일하대요. 그죠? 얘네들은 모두 10N으로 동일하대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쪼갤 수 있었죠?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자, X축 방향으로는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몇 뉴턴이죠? 5뉴턴. 자, Y축 방향으로는 얼마? 1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5루트 3뉴턴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일까요? 당연히 10뉴턴, 5뉴턴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5뉴턴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 어떻게 할 수 있죠?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생기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x쪽 방향이 힘이 더 크니까 알짜 힘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5뉴턴일 거예요. 맞죠?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죠. 잠시만요. 됐죠? 네. 아, 얘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얘는 일단 밑쪽으로 중력이 50N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항상 어떤 선반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예를 들어 1kg짜리 물체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밑으로 힘이 10N만큼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선반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죠?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물체는 예를 들어서 이 수직 항력이 10N보다 작으면은 이 물체는 이 선반 밑을 뚫고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수직 항력이 10N으로 맞춰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 생각해보면은 우리 마찬가지로 1kg짜리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10N이 작용할 텐데 우리가 약간 힘을 줘가지고 이 1kg짜리 물체를 위로 5N의 크기로 위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수직 항력이 얼마가 될까요? 5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루트 3N의 힘으로 위로 살짝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직 항력은 50에서 5루트 3N을 뺀 만큼 수직 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얘는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F2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 Y축 방향 힘이 50보다 커져.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그 올라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아무튼 가속도는 이 알짜 힘 5분의 질량으로 나눠서 1m/s 제곱이다. 아이고, 맞는 게 아니라 틀리죠? 답은 1번. 자, 2번. 자, 그림은 경사각이 각각 60도, 30도인 빗면에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가만히 놨대요. 그리고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는 정지해 있었대요. 그리고 A와 빗면 사이에는 마찰이 없고 B와 빗면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한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일단 마찰이 없는 애가 더 쉬우니까 마찰이 없는 애를 볼까요? 질량이 같대요. 일단 그래서 뭐 둘의 질량을 할까? 뭐 m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기억에서 A의 가속도를 먼저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교재 가져왔을까요? 일단 놓고 왔어. 일단 이거 들고. 자,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 10m/s 제곱이겠죠? 그러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빗면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쪼개줘야 되죠? 근데 자, 이 각도가 몇 도죠? 이 각도가 60도일 거니까, 그래서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가속도는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5m/s 제곱. 자, 빗면의 나란한 방향은 5루트 3 m/s 제곱이겠죠? 왜냐면 10 곱하기 뭐 코사인 30도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틀린 말이죠. 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자, B도 한번 볼까요? B는 이 밑에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얘도 빗면의 수직한 방향과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한번 쪼개보면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1 mg가 되겠죠? mg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60도니까, 그죠? 이 부분 mg 사인 세타니까 이 부분은 2분의 루트 3 mg가 될 거예요. 근데 B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마찰력이 얘를 운동 방향과 반대로 얼만큼의 힘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2분의 1 mg가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2분의 1 mg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죠.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네요. 아까 근데 2분의 1인데. 네, 2분의 1 mg. B에 작용하는 중력은 mg잖아요. 맞죠? 그리고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빗면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 자, 얘는 5m/s 제곱이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쪽으로 2분의 1 mg만큼 힘을 받겠네요. 자, 얘는 얼만큼 힘을 받죠? 2분의 루트 3 mg만큼 힘을 받죠? 그죠? 그래서 B가 A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안 되면 중간에 멈춰서 말해요. 어차피 오늘 문제 계속 풀 거니까. 네. 문제 한번 들어요? 네. 자, 그림 가는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놓인 물체 B가 물체 A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3m/s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는 어차피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의 가속도 또한 3m/s 제곱, 3m/s 제곱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3을 해주면 A가 받는 R자임은 6N이어야겠죠. 그죠? 근데 A는 지금 밑으로 얼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20N의 힘을 받고 있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6N이 되기 위해서 실은 A를 얼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14N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한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실은 B도 14N으로 잡아당겨야겠죠. 그러고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4N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B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B의 질량을 M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중력은 B를 MB 곱하기 G의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맞죠? 그러면 얘도 빗면의 수직인 방향이랑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쪼개보면은 자, 여기가 60도니까 이쪽은 크기가 얼마? 2분의 1 MBG. 이쪽은 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 MBG가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14N에서 2분의 1 MBG를 빼주면 그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죠. 그래서 14 빼기 2분의 1 G가 10이었으니까 5MB라고 할 수 있겠죠. 5MB는 가속도가 3이니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 곱하기 MB여야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로 넘겨주면 8MB는 14고요. MB는 4분의 7kg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B의 질량이 2kg이다. 틀린 말이고요. 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자,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봐야겠죠. B에 작용하는 중력, 누굴 말하는 거죠? 이 파란색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얘와 자,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 뭘 말하는 거죠? 얘 반대 방향에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 어떻게 구하죠? 둘을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누구죠? 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한 합력이죠. 그죠? 이 파란색 부분의 크기 얼마였죠? 2분의 1 곱하기 MB 곱하기 10이었죠? 그래서 5MB니까 아까 MB 구했잖아요. 4분의 7. 그래서 4분의 35N이 되겠네요. 그죠? 그림을 통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4분의 33 틀리고요. 4분의 35N이다. 아이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힘의 합력을 그림을 통해서 그려본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등속 원운동은 아니고요. 아, 얘는 포물선 운동이네요. 그죠? 그림은 수평면에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가 수평 방향에 대해 각 세타 원을 이루면서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의 x 방향 속도와 x 성분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성분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자, 얘를 세타1의 각도로 던진 거죠. 그죠? 던지고 났더니 자, 얘는 x축 방향 속도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항상 20m/s였어요. 그죠? 근데 y축 방향은 처음에 20m/s로 던졌다가 그죠? 얘는 2초 뒤에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 됐다는 거는 이때가 뭐다? 이때가 최고점이다. 그죠? 그리고 4초 뒤에 최고점에서부터 자유낙하 운동을 해서 t가 6일 때 얘가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그죠? 일단 세타 1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죠?
지금 얘와 얘가 20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세타1은 얼마여야 돼요? 45도여야 돼요. 그죠? 알겠죠? 그리고 세타2는요? 세타2도 바로 알 수 있어. 세타2도 물론 정확한 각도는 이제 못 구하겠지만 여기를 바닥이라 생각해 볼게요. 이쪽으로는 20m/s, 아래쪽으로는 40m/s. 그죠? 그러면은 수평면에 대해 이루는 각이니까 이 각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각도 뭐 탄젠트로 따지면은 20분의 40. 탄젠트 세타2는 20분의 40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1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지금 먼저 풀 수 있네요.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맞고요. 자, H라는 거는 지금 이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높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최고점에서 바닥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 4 곱하기 40의 절반이니까 80m. 자, 이 부분은 얼마? 20m.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 20m에서 출발해서 최고점까지 60m로 올라갔다가 총 80m를 미안, 잘못했다. 처음에 60m였다가 20m를 올라갔다가 80m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H는 얼마여야 된다? 60이어야 된다. 맞죠? 100이 아니라 60m이다. 자, 2초일 때 물체는 최고점을 지난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최고점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 됐으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어려운 거 없죠?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요.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 P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A와 수평 방향의 속력 V로 던진 물체 B가 포물선 운동을 했대요. 자, 우리 항상 X축 방향으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근데 A랑 B가 간 거리가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우리 어떤 물체든 간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무조건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이동한 시간도 똑같을 텐데 거리 차이가 2배가 난다는 거는 속도 차이도 몇 배라는 거죠? 2배라는 거죠? 그러면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얼마라는 거예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20m/s였다는 거죠. 자, A가 10m/s였으니까 그래서 V는 20m/s구나. 그리고 보면은 A는 4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A의 수평 방향 속도가 10m/s인데 그러면 A의 연직 방향 속도는 얼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야 45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이대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0루트 2m/s겠죠? 그죠? 그리고 B도 생각해 볼까요? B는 수평 방향 속력이 20m/s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연직 방향 속력은 10m/s겠죠. 그러면 B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10 루트 5m/s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물체가 P에서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와 B가 같죠?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H 어떻게 구하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2분의 1 곱하기
이걸 이용해주게 되면은 1이니까 5m겠네요. 맞죠? 자, 지면에 도달한 순간 속력 10루트 2와 10루트 5니까 루트 2분의 루트 5배니까 맞는 말이죠? 힘들게 네. 걷는데 자, 6번부터는 좀 약간 조금 복잡해 보이죠? 숫자 자체가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다 쪼개서 보면은 굉장히 쉽다. 자, 이 V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볼까요? V 이렇게 쪼개보자. 자, X축 방향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얘는? 2분의 1 V가 되죠? 왜냐면 여기 60도니까. 그리고 연직 방향은요? 2분의 루트 3 V가 되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자, 얘가 가다가 이 Q점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L이란 것도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보죠.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 부분은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L이죠? 범진아, 이 부분은 길이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 L이죠? 그죠? 자,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등속도 운동일 거니까 2분의 1 V 곱하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걸 T라고 해보면 2분의 1 V 곱하기 T는 수평 방향 이동거리 2분의 루트 3 L이겠죠. 그죠? 자, 연직 방향도 한번 이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뭐 이걸 써보면은 얘를 써보면은 자, 얘의 변이는 2분의 1 L일 거예요. 맞죠? 2분의 1 L은 처음 지금 변이를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우리 플러스 Y니까. 자, 변이는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2분의 1 L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L은 자, 처음 속도 2분의 루트 3 V T 더하기 2분 가속도는 지금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지워주고 T는 근데 우리 뭐 구하란 거예요? V 구해달래요. 그럼 T를 속어야겠네요. T는 V분의 루트 3 L이니까 얘를 여기 T에다가 전부 대입해주면은 얼른 할게요. 맞죠? 어?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양변에 L을 다 지워보면 어떻게 되죠?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이 부분만 반대로 넘겨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2V제곱분의 분자는 3GL은 2가 되니까 V제곱은 4분의 3GL 그래서 V는 2분의 루트 3G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2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은 거 맞죠? 네. 자, 7번.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수평면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30도 방향, 30도만큼 위로 종이가 이렇게 살짝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30도 방향에 이루도록. 그리고 그 위를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보면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빗면을 한번 봅시다. 빗면이 예를 들어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G에다가 여기 30도라 그러면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얘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G다. 얘는 완전 틀린 말이고요. 자,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루트 2배다. 얘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얘는 이 빗면 위에서 포물선 운동 중이죠? 포물선의 수평 방향은 항상 무슨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그럼 여기를 V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Q도 이 수평 방향은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겠죠? 그럼 연직 방향은 지금 이루는 각도가 45도니까 연직 방향도 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V여야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해 보면은 이쪽 이 Q의 속도는 V 곱하기 루트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V 곱하기 루트 2와 이 P에서는 지금 X 방향의 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P에서의 속도는 V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루트 2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R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R은 수평 방향 속력 V로 T만큼 운동했죠? 그죠? 자, 이 L은 어떻게 구할까요? L은 이때 연직 방향 속력은 얼마죠? P에서의 연직 방향 속력은 0이죠. 자, Q에서의 연직 방향 속력 얼마죠? V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복잡하게 구할 거 없이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구하면 편하겠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계산할 때 평균 속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0 더하기 V 곱하기 T라고 해주면은 L의 길이는 2분의 VT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R은 L의 2배네요. 그래서 R은 2L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아시겠죠? 자, 8번부터는 이제 등속 원운동이에요. 자, 일단 처음 시작이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m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0초일 때 지금 가처럼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시간 t가 됐을 때 t가 됐다는 말은 어디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얘가 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도착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도착했어. 얘가 받는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쪽?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 또한 구심력의 방향과 동일하니까 지금 구심력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또한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각속도 각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지금 얘의 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죠? 얘의 접선 방향 속도를 알고 있죠? 얘가 지금 접선 방향 속도가 이 t만큼 왔을 때 위쪽으로 6m/s라고 그래프에서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V는 R 곱하기 오메가였죠. 얘가 각속도, 얘가 뭐 접선 방향 속도죠. 그래서 V 6은 반지름 얼마? 2m 곱하기 각속도니까 각속도는 3 라디안 퍼 세크겠네요. 그래서 각속도의 크기는 3 라디안 퍼 세크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구심력 우리 어떻게 구했죠?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이었죠. 그래서 자, 반지름 얼마? 2m. 얘 질량 얼마? 0.5kg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36 해주면은 18분의 2니까 9N이 되겠네요. 알겠죠? 답은 5번. 괜찮을까요? 좀 한 달 전쯤에 한 거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기억한단 마인드로. 잠시만요. 자, 밑에도 똑같이 등속 원운동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 지점을 절대 안 알려줬네요. 그래서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축도 그려놓고 X축, 얘는 Y축 그려놓고, 자,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0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처음 시작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처음 X축 방향의 속도가 처음 시간이 0일 때 Y축 방향의 속도는 플러스죠? 그렇단 말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 지점이? 여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해야 처음 시간이 0일 때 Y축 방향의 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2초 뒤에는 여기, 그리고 1초 뒤구나. 1초 뒤엔 여기, 2초 뒤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물체의 각속도의 크기 물어봤어요. 자, 각속도, 지금 접선 방향의 속도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또 각속도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주기를 2파이를 주기로 나눠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얘 주기 얼마예요? 본래 위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4초죠? 그래서 4분의 2파이를 해주면 얘의 각속도의 크기는 2분의 1파이 라디안 퍼 세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t는 2초일 때 물체의 위치, t는 2초일 때 물체의 위치. 잠깐만. 잘못했다. 미안. 1초일 때 X축 방향의 속도가 플러스네요. 그죠? 1초일 때 X축 방향이 플러스네요. 근데 방금 말한 대로 해버리면은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1초일 때 X축 방향 속도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시작 지점을 여기로 잡아야겠다. 시작 지점 여기로 잡으면은 1초일 때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돈다고 해야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자, t는 2초일 때 여기가 0초,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가 되겠죠? 그래서 t는 2초일 때 x축상의 x는 2m인 지점이다. x는 2m인 지점이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t는 5초일 때 t는 5초가 되면은 자 0초, 1초,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니까 이 지점에 도착하겠죠? 이때가 바로 t는 5초일 거예요. 그죠? t는 5초가 되면은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구심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답은 니은만 맞겠네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자, 그림은 추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수평면과 나란하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추의 무게가 질량 m이래요. 라지 m이래요. 그러면 추의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추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실도 추를 라지 mg의 힘으로 잡아당겨줘야겠죠? 근데 한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두 동일하니까 이 실은 이 물체 A를 또 라지 mg의 힘으로 잡아당겨줘야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물체 A도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이 딱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럼 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밑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겠죠. 근데 얘가 등속 원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 위해서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위쪽으로도 똑같이 스몰 mg의 힘을 받아야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를 뭐 각도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각도도 세타 1이니까 뭐 mg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1이 스몰 mg가 돼줘야겠네요. 맞죠? 그리고 mg 곱하기 이 사인 세타 1이 이 y축, x축 방향 얘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얘가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자, 기역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기역은 2분의 1 R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물어봤어요. 아, 추의 질량이 똑같으면은 자, 얘의 구심력도 항상 일정하죠. 그죠? 추의 질량이 똑같으면 구심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심력이 동일하다는 말은 우리 구심력 공식 구심력 F는 어떻게 쓸 수 있었죠? R분의 mv 제곱이었죠? 자, 가의 경우는 구심력이 얼마예요? 우리 여기 모르니까 R-라고 해봅시다. R-분의 mv 제곱이고요. 자, 나의 경우는 어때요? R분의 m 곱하기 2v 전체 제곱이니까 4v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R 못 지워도 m 지우고 v제곱 지워주면은 4r 다시가 r이니까 r 다시는 4분의 1 r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은 2분의 1 r이다. 틀린 말이죠. 4분의 1 r이네요. 자,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가 보면은 자, 우리 이 A의 무게는 변하지 않죠? A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데 자, A의 무게가 변하지 않고 추의 무게가 2배가 됐어요. 추의 무게가 2배가 되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어때야 돼요?
코사인 세타 값이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mg랑 계속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실의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 나에서는 이 코사인 세타 1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 2가 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2가 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1의 절반이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 얘 세타 1, 세타 2 누가 더 커야 되죠? 나에서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잠깐만 코사인 세타 1이 2배 코사인 세타 2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이란 거는 우리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알지만 자,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타 2가 세타 1보다 커야 되죠? 맞죠? 그래서 틀린 말. 그죠? 자, 마지막 니은. 자, 나에서의 구심력. 나에서의 구심력 얼마죠? R분의 M 곱하기 4V 제곱이죠. 자, 다에서의 구심력은 얼마냐면 여기를 뭐 V 다시라고 해보면 R분의 M 곱하기 V 다시의 제곱이에요. 근데 다에서는 추의 질량이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 구심력도 훨씬 커져야겠죠? 그럼 구심력이 커지면 이 V 다시의 제곱이 4V 제곱보다 크단 말이니까 니은 이 V 다시는 2V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괜찮죠? 자, 이제 11번. 자, 얘는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물체가 원기둥 안쪽 면을 따라서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얘가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은 30도이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얘가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위해서는 일단 연직 방향의 힘, 얘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실의 연직 방향 성분,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연직 방향 성분, 이 두 힘이 같아야지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도 똑같이 mg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각도가 지금 이 각도가 30도잖아요. 둘이 역각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의 크기는 얼마다? 이 실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의 x축 방향 힘의 성분 얘는 얼마다? 루트 3배니까 3분의 아이고 2mg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미안. 여기는 3분의 2루트 3mg가 될 거고요. 이쪽 방향은 3분의 루트 3mg가 되겠죠? 왜냐면 1대2 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자,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이 3분의 루트 3mg가 된다. 근데 보면은 자,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가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래요. 그죠? 그래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이쪽 방향 힘을 3F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원기둥이 이제 이 물체가 원기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원기둥도 이 물체를 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F에서 F를 빼준 만큼이 바로 이 3분의 루트 3mg가 되겠죠?
그래서 EF가 3분의 루트 3mg고요. F는 6분의 루트 3mg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6분의 루트 3mg다. 그리고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자, 지금 구심력의 크기가 지금 6분의 루트 3mg잖아요. 그죠? 구심력의 크기가 6분의 루트 3mg인데 이 6분의 루트 3mg가 r분의 mv 제곱이니까 그죠? 구심력 크기죠. 똑같이 m 지워주고 그래서 r은 잠시만요. 6v 제곱분의 루트 3 잠깐만 잘못했다. 원기둥이 물체 작용 힘의 크기구나. 잠시만요. 자, 구심력의 크기가 우리 3F였잖아요. 근데 이 F가 6분의 루트 3mg였으니까 6분의 r분의 mv 제곱인 거죠. 미안. 그래서 이 우리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r은 3루트 3 g분의 6v 제곱 똑같이 지워주면은 3분의 2루트 3 g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구심력이 3F였으니까 3F는 이해됐죠? 혹시 막히거나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말해요. 알겠죠? 자, 이 다음에 진자 운동이에요. 자, 진자 운동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진자 운동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자, 진자 운동은 어디서가 가속도가 최대죠? 이 끝부분이 가속도가 가운데에서 속도가 최대고 윗부분은 가속도가 최소고 속도가 최대인 곳이에요. 이 부분은 속도가 0이 되는 곳이겠죠? 맞죠?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진자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크기가 계속 변하고요. 자, 최하점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 자, 최하점에서 얘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과 그리고 중력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근데 중력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면은 얘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 실이 B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최하점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다릅니다. 그래서 R자임은 위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알겠죠? 자, 추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최대값. 자, R자임의 크기의 최대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자, 여기서 R자임은 이걸 A의 무게를 WA라고 해볼게요. WA 곱하기, 자,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 얘는 그죠? 이쪽 방향이 될 거고, 결국 이 파란색 부분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에요. 얘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도 얼마다? 이 각도도 세타다. 그래서 이 R자 힘의 크기는 얼마다? W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서의 R자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 부분은 W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무겁대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R자 힘의 크기는 질량이 더 무거운 B 쪽이 더 큰 게 되는 거죠. 이 R자 힘인 거죠. 끝부분에서.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또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본 거야, R자 힘을. 그래서 R자 힘의 크기 최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가 그나마 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계산이 그쵸? 뒤에 10분 뒤에도 계산이 많긴 해요. 열이 적어요. 자, 13번. 자, TP와 TQ. Q는 도르래가 어디 있었을까요? 비용 P요. 도르래가 여기 위치에 있었겠죠? 그죠? 여기에 위치해 있던 이를 이 사람이 잡아다 꼈더니 도르래와 같이 이 Q가, 이 물체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TP와 TQ의 크기를 비교해 달래요.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 보면은 뭐 여기를 이 부분을 세타 P라고 해보고 이 부분을 세타 Q라고 해보면 누가 더 크죠? 세타 Q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얘의 질량은 항상 이 mg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질량은 똑같은데 자,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TP,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TQ. 그래서 TP 곱하기 코사인 세타 P가 TQ 곱하기 코사인 세타 Q와 같아야 되죠. 근데 코사인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져요? 작아지죠. 그리고 코사인은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코사인 값은 커요. 들어와요. 지금 교재 가지고 왔나요? 네. 들어가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사인 값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러면은 TQ랑 TP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TQ가 더 커야지 둘이 같을 수 있겠죠? 그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얘네 둘이 mg로 똑같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TQ가 TP보다 커야 된다. 자, 14번. 자, L을 뭐 V0와 뭐 G에 관해서 표현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 항상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그렇기 때문에 Q에서의 수평 방향 속도도 V0가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Q에서의 속도는 2V0네요. 그렇단 말은 자, 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의 그 연직 방향의 속도도 알 수 있어요. 얼마죠? 1대2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돼야겠죠. 루트 3 V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L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달래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시간 t만큼 낙하했다 했을 때 얘는 일단 속도가 처음 연직 방향 속도는 0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3 V0는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L은 V0로 시간 t만큼 이동한 거리니까 V0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첫 번째 과정에서 t는 g분의 루트 3 V0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V0 곱하기 g분의 루트 3 V0니까 L은 g분의 루트 3 V0 제곱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다음 15번. 자, 이 추의 무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A의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의 구심력의 크기가 커지면은 자, A의 속력을 V에서 2V로 천천히 증가시켰대요. 그럼 얘의 구심력이 자, R분의 원래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이 V의 값이 점점 커졌어. 그러면은 얘 구심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지금 구심력은 일정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심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 mg이기 때문에. 그죠? B의 무게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심력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는데 이 V가 점점 커지네요. 그러면은 이 구심력이 일정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은 어때야 돼요? 커져야 되죠. 분자가 커지면 분모도 커져야 되죠. 맞죠? 근데 이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는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B도 이 실의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그럼 B는 위로 간다는 걸까요? 아래로 간다는 걸까요? 그쵸. 위로 가야겠죠? 왜냐면 실이 A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물론 서술형이 안 나온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 16번. 자, 최하점 어디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알고 싶대요. 그러면 자, 일단 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mg죠. 그리고 최하점에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래요. 그러면 이 힘은 3mg죠.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 2mg인데 이 2mg가 사실상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2mg가 얘를 운동하게 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EMG는 자, 얘 지금 반지름이 L이죠? L분의 질량 M 곱하기 V제곱이라고 써주면 자, V제곱은 2LG니까 V는 루트 2LG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루트 2LG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단원 해볼게요. 네? 밥을 안 먹었어. 아침에. 진짜 빨리 와서. 일단 빨리 와요.